원년님들 용코치의 멍토! 네, 멍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이제 빠밤을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윌 코치님과 레이첼 코치님 이렇게 원년 멤버 셋이서 오늘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약간 좀 심플하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쓰면 되게 좋지만 잘 모르고 쓰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주제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목줄과 하네스의 용도와 형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보호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지만 생각보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하네스나 목줄을 써야 되는지, 과연 하네스를 쓰는 게 맞는지, 목줄을 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썼을 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종류별로 쭉 준비를 했습니다. 코치님들 애들 산책할 때 주로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어떤 줄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냥 일반적인 목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목줄을 왜 오늘 준비를 안 하셨죠? 너무 흔하니까 이제 흔하지 재미없죠. 않은 것들로 네, 일반적인 목줄은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네, 대부분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목줄이 클립으로 형태가 돼 있는 요렇게 생긴 목줄들을 사용을 하세요. 이게 이제 목줄은 아니지만 목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한 형태의 목줄을 일반적인 목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있죠. 요새 하네스 많이 쓰시죠. 하네스. 거의 대부분이 하네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쓰는 하네스들을 많이 쓰고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 순심이가 저랑 등산 다니고 할 때, 바닷가 갈 때 쓰는 하네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 똥추나 물 같은 거 직접 달고 다닐 수 있게끔 주머니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렇게 땀이 났을 때나 이럴 때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쿠션도 되어 있는, 굉장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제품은 어디 건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슬립 리쉬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쪼여지는 리쉬예요. 요것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을 넣고 얘가 이렇게 툭 걸려서 당기면 쪼여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걸림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당겨도요, 여기 이상이 안 당겨져요. 그래서 목을 당기더라도 안 쪼여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쉬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일단 제가 리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다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우리 많이 썼던 체인으로 된 리쉬예요. 그래서 초크 체인이라고 하는 리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엄청 많아요. 좋냐 나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쇠가 돼 있고 줄을 당겼을 때 이렇게 쪼여지는 형태로 이제 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보시고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저도 이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뭐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저도 권해드리지는 않는 건데, 자,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제가 오늘은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자, 딱 봐도 어떻게 생겼어요? 흉악하게 생겼네. 아주 그냥 이런 거. 딱 뭐 걸리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이 생겼네. 요즘에는 이게 이제 초크체인, 일명 핀치 컬러라고 하는 이제 그 형태를 띠는 건데, 여기에 보이는 요 갈고리가 목을 딱 해서 압박을 하는, 그래서 요것도 실험을 하는 게 되게 많죠. 훈련사분들이나 이제 다른 수의사분들이 요거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서 당겨보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아이들한테 좀 써야 되는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소형견용으로 나온 건데, 솔직히 이거는 핀치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거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쓰시는 게 좋죠. 차라리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걸 먼저 써보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저희 팀이 미국 가서 그 센터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센터에서 사용하는 걸 사온 거예요. 그 유명한 이게 이칼라입니다. 이칼라. 전기 충격으로 하는. 제가 요런 제품만 이칼라만 한 지금 제가 산 게 한 7, 8개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써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컬러가 여기 게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감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줬을 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기 충격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여기 이제 무전기인데 들고 다니시면서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왜 핫하다 그랬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실제로 센터에 갔을 때 센터 사람들이 직접 얘기해 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K9 트레이닝이라 해서 오프리시 트레이닝으로 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나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좋냐 나쁘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훨씬 인도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목줄이라고 소개했던 건데 이게 젠틀리더라는 그거예요. 요게 이제 주둥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 입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돌릴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인데 이게 크기별로 있고 스타일도 되게 달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크기가 큰 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자 오랜만에 순심이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젠틀리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제품은요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입에다가 끼신 상태에서 이렇게 목에다가 클립처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여기 보면 고리가 달려있는데 여기다 줄을 거시고요. 요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어디서 창안이 돼서 나왔냐 우리가 승마를 할 때 굴레라는 거를 입에다가 씌웁니다.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굴레랑 제갈을 물리거든요. 그거를 해서 방향전환을 할 때 여기를 잡아줘요. 얼굴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세거나 흥분도가 너무 높거나 보호자님이 이제 좀 여리여리하고 약한데 대형견을 키우실 때 힘이 너무 딸리고 어렵다 보니까 방향전환 하기가 그럴 때 좀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대체로 다 요새는 많이들 아시니까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자 그러면 코치님들 하네스는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거라서 그래요. 하네스는 일단 산책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산책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어떤 걸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너무 얘기하죠? 과하게 당기지 않고 적당히 보호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걸어 다니는 친구들.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실래요?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다거나 보호자님을 좀 신경 쓰면서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걷는 친구들은 써도 크게 문제가 없지 네. 않을까.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느슨하게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산책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네스는요, 실제로 느슨하고 편안하게 걷는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게 좋은 줄이에요. 저는 이제 목줄이랑 하네스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뭐 산이나 바다 어디 놀러 갔을 때 자동줄을 좀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움직임을 줘야 된다. 뭐 뛰어다녀도 된다. 요럴 때는 요런 하네스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물도 담아 다니고 이제 물건도 좀 담아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산책을 하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줄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좀 쓰면 좋을까요? 목줄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아이들이 차기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탈 수 있게. 아이들이 옷을 입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네, 물론 저희 애는 좋아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옷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옷을 입으면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그게 흥분도가 돼서 좋아 보이는 거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려견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거추장스럽지 않은 것을 할 때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반려견들이 목줄을 되게 편해해요. 목줄을 쓰다가 하네스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산책 교육이 되고 쓰는 상태가 됐을 때는 하네스를 쓰면 되겠죠.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네스를 쓰게 되면은 자꾸 끌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웬만하면 목줄로 먼저 교육을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하네스와 목줄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얼굴부터 몸통까지 다 입어야 돼서 면적이 넓은 거고요. 목줄은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서 채우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이 시간이 뭔가 오래 걸리고 자기를 감싸는 거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반면에서 하네스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옷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목줄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목줄은 근데 되게 편하잖아요. 딱 넣고 닫으면 끝나고.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교육할 때 우리 코치님들도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흥분하고 당기고 자극 반응이 심한 친구들은요. 목줄이든 하네스든 다 안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산책을 잘하게 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로 다닐 수 있는 교육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어떤 친구들한테 많이 쓰나요? 어떤 아이들한테 많이 쓰느냐면 공격성이 너무 심하거나 보호자님이 도저히 통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고가 너무 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쓰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쓰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심하냐는 얘기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를 쓰기 전에 미리 좀 가까운 센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좀 미리미리 교육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산책 매너와 사회성을 좀 키워주는 거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제 의견인 것 같고요. 쓰게 되실 때는 제발 TV나 매체 보고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것들. 이런 거, 이 칼라 같은 거, 이런 거, 소프팅. 이거 진짜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쓰실 때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이든 아니면 좀 배우신 다음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 쓰면 진짜 아이들 크게 다쳐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네스는 어떤 아이들이 써야 된다고 그랬죠? 편안하게 산책을 잘하는 친구. 네, 느슨하게 걷고 안정된 산책, 사회성이 좋고 좀 편안하고 산책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하네스를 쓰면 좋다. 젠틀 리더는요? 흥분도가 높거나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젠틀 리더를 사용하는 게 좋다. 네, 젠틀 리더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힘이 센 친구들을 키울 때 그것들이 좀 부담스럽거나 너무 힘이 세서 내가 컨트롤이나 핸들링이 안 될 때 아니면 자극이 너무 좀 반응이 심한데 머리를 돌려야 될 때 쓰시면 좀 좋은 제품이고 요거는 목줄하고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목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에 맞게끔 너무 작은 아이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슬림 니시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좀 대형견이나 좀 사이즈가 크고 목이 두꺼운 친구들한테는 힘이 좀 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이용하시면 좋다. 항상 교육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종류는요? 공격성이 좀 심하거나 이런 컨트롤이 조금 심하게 안 되는 친구들. 네, 공격성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좀 너무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 친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칼라 이거는요? 통제가 잘 안 되거나 공격성이 조금 있는 친구들한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핫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꼭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산책 교육이나 기본적인 매너 교육을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자,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 좀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코치의 멍톡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